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이야기입니다. 12.3 계엄 관련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2년 전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입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에 열릴 예정인데 먼저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파면한다. 위법 수사에 따른 체포, 그리고 이후 구속, 그리고 이후에 그에 따른 기소, 이 모든 절차는 위법한 것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민주당의 일당 독재 폭주에 경고를 하고 대국민 호소 차원에서 최소한의 병력으로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대통령임에도 헌법 질서 파괴, 반성은커녕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 독재와 장기 집권이라는 권력 욕에 따른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의 선포와 실행이다. 이렇게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사실상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폐지된 나라이기도 한데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는 것 아마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임주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되었습니다. 네. 크게 보자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함은 물론 국민들의 불편함에 대한 초래 그리고 이 기본권에 대한 후퇴를 고려할 때 최고형으로 다스려져야 된다라는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으로서 최고의 형인 사형이 구형되어야 된다라는 특검 측의 좀 의지가 담겨 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차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미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에게 15년이 구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담의 정도에 따라 구형 역시도 차등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지금 무기징역이 구형이 된 만큼 네. 총 책임자, 결국 최종적인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보다 높은 구형이 필요했다는 그런 형평성 고려 차원도 반영이 되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는 순간 최현석 의원님, 네. 지금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표정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옅은 웃음, 미소를 보였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도 저렇게 포착이 되고 있고요. 어떤 심경에서 저런 옅은 미소가 지어졌다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먼저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네. 이 계엄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수단이었고 그 계엄으로 인해서 또 탄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안과 혼란을 느끼셨을 우리 국민들께 사과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다만 이 그동안 이렇게 조원석 특검이나 민중기 특검을 비롯한 세 곳의 특검 수사가 보면 되게 편파적이고 또 강압적이고 별건 수사로 그쳤고 또 그래서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 예상되는 지금 국민의 예산을 쓰고도 네. 여러 가지 지금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이 좀 되게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특검의 구형에 대해서는 네. 크게 그렇게 뭐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사법부에서 그동안 정말로 여러 가지 증거나 또 여러 가지 진술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네.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 모두가 좀 승복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제를 앞에 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의원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내란죄에 대한 이 형량 자체가 사형이거나 아니면 무기징역이거나 이제 그 두 가지 정도에서 결정이 된다고 했을 때 지난 우리 역사를 볼 때는 전두환 전 대통령 때 계엄의 기간이 1년이 넘게 지속이 되었고 또 네. 사상자도 뭐 그때 추산되기에 따라 다르지만 수백 명까지도 추산이 되고 있고 이런 엄중했었을 때 무기징역인 것을 감안을 한다면 사형을 선고한 것은 좀 너무하지 않나라는 구형이요, 구형. 네, 구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너무하지 않나
않나라고 하는 국민들의 여론도 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구형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고가 된 것은 아니고 지금 1심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특검에서는 그동안 사실 미진한 수사로 많이 지탄을 또 받아온 부분도 있고 또 무리한 수사로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이 외교 마찰을 좀 야기하지도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더더욱이 이 1심 이후에 2심, 3심에 가서도 이 특검에서는 정말로 이 내란을 목적으로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지금 새로 제가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장기 집권 독재를 위해서 이 계엄을 선포를 했다라고 하는 이 계엄 선포의 목적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입증이 된 바가 저희가 알기로는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밝혀서 이 선고까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도 90분간 최후 진술에 나섰습니다. 어떤 얘기했을까요? 보시죠. 자, 90분간 윤 전 대통령 최후 진술했습니다.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망국적 퇴악에 대해서 견제해달라는 호소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서 광란에 칼춤을 췄다. 그리고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도 봤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집권을 노렸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반박했습니다. 계엄으로 장기 독재를 한다고요? 라고 반문을 하면서 정말 미리미리 알려주지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알리는 그런 멘트가 최후 진술이 아니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계엄은 민주당에 의한 국가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려는 비상벨, 호소였다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최찬희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혀 동의할 수 없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계엄이 지금 몇 시간 만에 해제가 됐고 네. 또 이제 이른바 민주당의 이제 입법 폭거, 입법 독주, 입법 독재를 이제 경고하기 위해서 이제 경고음을 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말이 좀 안 되는 게 비상 입법 기구는 왜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그때? 정말로 그러려면 국회를 들어가지 말았어야죠. 네. 그리고 일단 그 헌법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계엄법에 나와 있고 설령 비상계엄의 요건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국회는 침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국회에 무력이 들어갔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상입법기구도 만들고 또 상대방 그 정치적인 대상에 대해서 반대 세력에 대해서 싹 다 잡아들여라. 이 경고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계몽령이라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비상계엄이 이게 타당했다. 그리고 이 국민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용이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이 단지 실패로 돌아갔던 겁니다. 실패 돌아갔던 것이지 만약 실패하지 않았다면 지금 과연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계속 같은 입장이 계엄은 정당했다는 얘기하고 또 특검법은 위헌이다라는 얘기 또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는 얘기 이게 계속 이제 재작년에 12월 4일 날 계엄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해왔던 그런 논리들이에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계속 마지막까지 반성은 없었다라는 것이고 네. 또 구형이 내려진 순간도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였는데 저는 웃음을 보인다라더니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이 어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를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했던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네. 전혀 반성과 사과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구형량이 사용으로 된 이유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9일에 이제 1심 재판부의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그렇다면 선고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구형은 법적으로 보자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재판부가 구형에 어떤 구속되거나 이에 따를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인데 다만 어느 정도 예측하게 하는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는 실질 구형을 하고 있다라고 거듭 밝히고 있는데 단순히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판결이 선고되는 것과 유사하게 구형을 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부분도 이걸 뒷받침하는 것 같은데요. 다만 네.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습니까? 재판부에서 일단 내란죄의 형사 책임을 인정할지 그 1단계가 남아 있고요.
이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이었다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그때는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만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무기징역형을 이 판사가 선택을 한다고 하면 장량 감경은 가능합니다. 네. 판사가 보았을 때 감형을 할 수 있을 만한 사유, 대표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지금 반성을 하고 있다거나 재범의 우려가 없다거나 충분히 이에 대해 사죄를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면 일부 감형은 가능합니다. 무기징역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징역 10년에서 50년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 판사가 양형을 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은 열려 있는데 네. 이때도 중요한 건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다른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징역형이 내려지는지에 따라서 최종적인 책임자에게는 더 높은 징역형이 내려질 수밖에 없어서 결국 재판부에서도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단 그에 앞서 1단계로는 내란죄가 성립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도 충분히 고심을 하고 결론을 내리리라 봅니다.